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팀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3.8%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간 횡보세를 마치고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과 유럽에 테슬라 FSD가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테슬라라는 기업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은 한 6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부처 위에 부처 도지라는 정부 효율성 부처의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정말 누콘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은데요. 자, 일론 머스크의 취침 시간 궁금하시죠?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0.16% 상승하는데 그쳤고 다우가 0.97%나 올랐어요. 일단은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들, 이러한 굴뚝주들이 좀 더 잘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뒷받침해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48.8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50 이하이기 때문에 위축 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4개월 내 최고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50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확장 국면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국가죠. 여전히 확장세에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무려 57이 나왔어요. 3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보다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오늘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빠진 가운데 테슬라가 3.8%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한 주식들은 중소형 주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작은 주식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주 21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4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최고는 265%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한 70%대까지 떨어지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뭔가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테슬라의 상승률은 40%가 넘어요. 엔비디아가 빌빌거리는 동안 테슬라가 지금 주도주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역시 경기 민감주예요.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는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의 수혜와 함께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경기가 좋을 거라는 신호 역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 확률에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경제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게 지금 확률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내년에 약 한 3차례에서 4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2차례까지 줄어들었다가 이젠 1차례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만약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없다가 내년 6월 달에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서 끝나는 걸로 지금 확률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또 괜찮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주가는 역시나 경기가 좋으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P 500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AI 산업을 선도할 종목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큰 매출액 성장률을 가져갈 기업이 무엇일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첫 손으로 꼽히는 업체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3.8% 상승하면서 350불대 벽을 뛰어넘었어요. 자, 최근에 11월 18일, 그러니까 월요일장에 이렇게 윗꼬리도 길게 달리고요, 아랫꼬리도 길게 달리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좋은 양봉의 캔들이 하나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일 동안 치열한 공방이 있다가 이번 금요일에 다시 한번 좋은 양봉이 나왔어요. 자, 금요일 이렇게 좋게 마감하면서 다음 주장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승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8%대의 주가 상승은, 그리고 최근의 주가 상승은 역시나 트럼프의 당선에 크게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도입을 해서 테슬라의 FSD 보급에 굉장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횡보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역시나 최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TTM 기준으로는 PER 지수가 14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1년 포워드 EPS, 이 예상 EPS 기준으로는 100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싸진 주가를 담보할 만한, 그러니까 보장할 만한 펀더멘탈 상승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개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동안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에 반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0월달 유럽 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유럽의 배터리 EV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가 커진 만큼 테슬라에게 있어도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테슬라는 지난 2달 동안,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동안 전년 대비 11.6%의 판매량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UK, 그러니까 영국을 포함해서 전 유럽에서 테슬라는 2개월 동안 58,000대의 EV를 판매했다라고 하는데, 2023년 9월, 10월 달 그 2개월보다도요 11.6% 더 많이 팔았습니다. Demand has sharply accelerated recently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수요는 최근 급격히 가속화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싸진 주가, 높아진 주가인 만큼 뭔가 투자자들은 이를 대변할 만한, 그러니까 보장할 만한 펀더멘탈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유럽 판매량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방송에서 이 ASS 기능, 원격 호출 기능이죠. 일부 유럽 국가, 특히 핀란드에 여기 지금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 혹시나 ASS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이 있을까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주차된 차가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로보택시랑 비슷한 기능이 되겠죠.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짐이 많을 때 차를 자기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불러내는 기능, 바로 이게 ASS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보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할 거예요. 자, 방금 보셨던 이 ASS 기능이 공식적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 출시되었다라는 포스팅이 있었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유럽 앤 미들이스트라는 공식 계정이 있죠. Actually smart summon rolling out now in Europe and the Middle E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유럽의 이 ASS 기능이 출시되었다라는 건 FSD 유럽 출시의 예고편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지난 9월에 테슬라 이 공식 AI 사이트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한 게 다 지켜졌어요. 10월 달까지 약속한 게 거의 다 지켜졌는데 FSD 버전 13은 지켜지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버전 13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11월 말에 지금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AI 수장인 애쇼 임원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겠다라고 약속한 점인데요. 자, 이렇게 ASS 기능이 유럽에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것을 보면 FSD 유럽 출시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 정이라고 중국과 관련된 테슬라 소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based on the latest source, I'm confident that FSD will enter China in Q1
2025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 FSD가 중국에 출시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소스의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테슬라 관계자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 표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The rollout to regular users will take longer, possibly extending into Q2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에게 와이드 배포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죠. 2분기에나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2분의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정확도로 보면 3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물론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야구에서 30%, 40%, 즉 3할 타자면요, 굉장히 확률 높은 타자고 4할은 꿈의 타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낮은 확률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럽의 이 ACS 기능 출시를 통해 보면요. 그리고 이런 중국 측 소식을 보면 정말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의 FSD가 출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여태껏 테슬라 AI 팁에서 해왔던 약속이 한 달 정도는 늦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3월달, 늦으면 내년 한 4, 5월달에 정말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국 쪽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Tesla is conducting adaptive development for the Cybertruck. 자, 중국 규정에 맞게 지금 사이버트럭을 수정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도 사이버트럭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중국은 보행자 충돌 보호 규정이 더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품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사이버트럭을 직접 만져보고 사진도 찍어보기도 했는데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죠. 그 차체가 좀 끝부분이 날카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듬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규정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소식들에 의하면 테슬라의 호재들이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중국 쪽 판매량 제가 매주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유럽도 9월달, 10월달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4분기 인도량은 1월 한 2일 정도에 발표가 될 거고, ESS 메가팩 매출 역시 최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보셨던 이 사이버트럭마저 그로스 프로핏 마진율, 그로스 마진율 역시 플러스를 달성을 했죠. 자,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1분기에 FSD 중국과 유럽의 출시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주도주가 바톤 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펀더멘탈 상승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대세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일론 머스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가 2022년 10월 달 정도였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점들은, 빨간 점들은 일론 머스크의 X 포스팅,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찍혀 있죠. 이 점의 수만큼 포스팅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부터 이 빨간 점이 훨씬 많아졌죠. 자신의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정치적인 포스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팅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0시부터 24시까지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X 포스팅을 했겠죠. 그러면 점이 안 찍힌 부분이 취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들 정답을 맞추셨을까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취침 시간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약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취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잘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이 그래도 안 찍힌 부분이 약 한 새벽 3시부터 한 9시 사이에요. 최근에는 포스팅이 더 많아지고 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좀 잘하면 좋겠네요. 전보다 훨씬 더 점이 빼곡하게 지금 들어차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도지 수장에도 지금 자리에 앉았죠.
지금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굉장히 많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CEO 제프 베리조스가 보이죠. 일론 머스크가 마라라고라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저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리조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마라라고가 바로 트럼프 캠페인의 본거지였습니다.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자주 방문해서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됐었는데, 자, 어제 올린 포스팅인데요. Just learned tonight at Mararago that Jeff Bezos was telling everyone that Donald Trump would lose for sure, so they should sell all their Tesla and SpaceX stock.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 선거 전에 얘기를 했겠죠. 트럼프가 질 거니까 테슬라 주식과 스페이스X 주식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어제 말하라고 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포스팅을 올리자 제프 베이조스가 너 100% not sur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네 라는 듯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이거죠.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political contribution, 그러니까 정치 뭐 지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후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선거 전에 민주당 지지가 77%였습니다. 공화당은 23%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말이 뭐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자, 아무튼 이분 말대로 지금 테슬라 주식을 모두 선거 전에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겠죠. 자, 워렌 버핏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자신이 없다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자, 길게 보고 팔지 말고 보유를 하라라는 거죠. 레이어드 님이 얘기하시길 2017년에 테슬라 시총 1조 달러죠. 1조 달러 예상을 2030년에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년 전에 2030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한 13년이 흘러야 1조 달러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테슬라는 무려 이를 10년을 빨리 달성을 했죠.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뭐 100불대까지도 빠지면서 뭐 500빌리언 이하까지도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자, 여유 있게 기다리고 인내를 가지다 보면 빨리 온다라고 해요. 생각보다 6년이나 10년 빨리 주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게 테슬라니까 좋은 기업을 믿고 10년 동안 보유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문제점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워렌 버핏님에 따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부의 거의 90% 이상은 워렌 버핏이 60살이 넘어서 이룩한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무리를 하게 되게 되니까 자산 대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오랜 시간 인내와 자기 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2022년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가가 크게 빠질 때는 75%도 고점 대비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 아트라운TV 계속 함께 했었죠. 저는 뭐 3년 넘게 지금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 정말 마인드 관리를 열심히 잘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